이번 차시에서는 수소가스의 확산, 연소, 폭발 특성과 수소 위험과 압축, 액화에 따른 위험성을 학습함으로써 수소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안전 이슈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수소 시설에서 발생된 사고 사례를 통해서 수소 안전을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슬라이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수소 가스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통계입니다. 2000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사고 통계인데요. 저희들이 수소 경제가 이제 2018년부터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수소 경제에 해당되는 그런 시설에서 사고가 일어난 걸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 히스토리가 너무나 짧기 때문에 사고의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 가스의 사례는 이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적용을 받는 수소 가스 시설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보여드린 겁니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토탈 38건의 수소가스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이제 공장에서 수소를 사용하는 각 공장에서 다양한 공장에서 사고가 일어났죠. 14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소를 제조하는 제조 공장 충전소에서 7건. 그 다음에 이제 수소를 운반하는 튜브 트레일러에서 7건 정도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약간 특이하게 수소 에드벌룬에서 6건 정도의 기타에서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통상적으로 보면 에드벌룬 안에 그 위험성이 없는 헬륨 가스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헬륨 가스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업자들이 싼 수소를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다가 그런 거에 통해서 이제 사고가 일어나는 케이스로 보입니다. 사고 원인별 이렇게 한번 보신다면요. 38건 중 취급 부주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14건, 그 다음에 시설 미비 8건, 제품 노후, 고장 이런 것들이 6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드벌룬이 아까 3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에 아마 에드벌룬 수소가 터져서 이렇게 사고가 난 걸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본다면 취급 부주의, 시설 미비, 제품 노후 이런 것들은 어떤 면으로 보면 인적 오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인재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편리하지만 고위험, 위험성이 아주 높은 그런 가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일본의 수소 사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수소 경제를 아주 일찍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는 수소 충전소에서 사고가 난 통계입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53건의 수소 충전소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건은 수소 제조 사업소 콤비나트법에 의해서 수소가 이제 제조소는 일본에서는 콤비나트법에 의해서 제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한 건 일어났고 나머지는 이제 수소 충전소에서 이렇게 일어난 상황으로 토탈 54건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충전소의 사고가 점점점 갈수록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보시면 충전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1년 같은 경우 충전소가 한 21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2016년도에는 116개 정도 돼서 충전소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고도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고의 이제 충전소당 사고의 비율을 한번 보신다면 한 0.2에서 0.3 정도 그 정도의 사고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사고 내용을 본다면 거의 100% 다 누출 사고입니다. 다행히 수소가 이제 폭발이나 뭐 큰 화재로 전개된 건 없고
누출된 사고로 이렇게 끝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조금 더 살펴본다면 수소 충전소에서는 이제 수소 디스펜서에서 가장 많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디스펜서가 이제 차량에 이제 그 수소를 주입할 때 그 충전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고 충전 호수가 있고 로딩함이 있고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가장 자동차와 접합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압축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압축기가 고압으로 압축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700바 이상 800바 정도로 압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스켓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터져나가서 노출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압의 이제 수소를 다룰 때는 그런 웨어링 파트 이런 부분이 상당히 교체 주기가 잦다는 것 이렇게 명심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한국의 수소가스 사고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소가스는 아까 산업 공장이라든지 산업 현장에서 여러 가지의 형태의 그런 사고가 있는데 뭐 다양한 사고가 있습니다만 한번 제가 큰 이제 사고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수초 압축기 조작 판넬 폭발 사고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2명이나 된 그런 사고 있는데 이제 합성 수지 공장 PP 공장 내에 수소 압축기가 있고 그 압축기를 컨트롤하는 전기 판넬이 있습니다. 그 판넬에서 이제 수소가 유입돼서 그 판넬이 폭발하면서 그 폭발 압력에 의해서 그 앞에 작업하던 사람이 이렇게 사망 사고에 이르는 그런 사고였는데요. 뒤쪽에 가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위에 보면 용접에 의한 수소 탱크 폭발 사건이 울산에서 일어났네. 2004년도에 사망이 3명입니다. 용접 도중에 이제 수소의 저압 탱크가 이제 폭발한 그런 사례입니다. 저 사고도 보면 너무나 업처구니 없이 이렇게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통상적으로 이제 그 탱크는 가연성 물질을 다루고 있는 그런 탱크는 그 작업을 하기 전에 완전히 퍼지를 시켜야 됩니다. 가연성 물질이 전혀 없도록. 근데 이제 그렇게 시켰다고 작업자는 아무래도 생각을 하고 이 배관과 연결된 그런 부분인데 저 먼 배관 어느 곳에인지 몰라도 거기에 아마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점화원이 돼서 그 배관을 통해서 가연성 이제 수소 또는 가연성 가스가 타고 이렇게 들어와서 저압의 수소 탱크가 폭발한 그런 사고로서 현장에 있던 작업자 3명이 현장에서 사망한 그런 사고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사고가 있는데 그 위쪽 뭐 사고를 보면 수소가스 누출에 의한 반응기 폭발 이렇게 부상 1명이 돼 있는데요. 뭐 중간재 합성 반응을 위해서 주 반응을 수행한 후 처리 반응을 진행하던 중 잔류됐던 수소가스가 폭발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합성 석유라든지 뭐 합성 물질 이런 것들은 이제 석유화학 뭐 제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남아있던 뭐 전기라든지 듐 이런 것들은 가연성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특히나 또 이제 수소 뭐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수소가 이제 또 남아 있어서 그런 것들이 폭발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요. 최고 마지막에 그 한번 보시면 수소 시료 채취 도중 화재 발생한 부분인데 전북 군산에서 발생된 그런 사고인데 튜브 트레일러에 설치된 수소 가스 용기 20개 중 8개가 파열 화재로 인해서 용기가 폭발하고 비산된 사고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튜브 트레일러가 수소를 운송하는 그런 뭐 이렇게 시설이죠. 거기에 뭐 수소 시료를 채취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래도 거기에서 수소가 이렇게 누출돼서 이렇게 화재가 발생되고 또 이제 옆으로 이제 그 화재가 옆에 용기를 가열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도미노 이펙트에 의해서 전달돼서 사고가 일어난 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소 배관 파열 사고도 있고요. 저기도 보면 뭐 솔비톨 제조 공장에서 정상 운전 중에 반응기에 이제 수소 배관에서 갑자기 파열됐다 이런 것들 아마 수소 치성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수소 치성과 관련된 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수소가 이제 강제 용기 또는 강제 배관 뭐 이런 거와 반응을 해서 치성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항상 유의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가스에 대한 노출, 뭐 충북 진천에서 있었는데요. 수소가스 용기를 교체하던 중에 노출된 가스가 점화원에 의해서 착화돼서 화재가 발생. 이런 것들은 아주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용기 내에서 이제 뭐 교체 작업 중이라도 가스가 노출되지 않게끔 조치를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들. 그다음에 일반적인 교통사고인데요. 하필이면 이제 튜브 트레일러가 이제 뭐 운전하던 중에 갑자기 도로에 이제 뭐 동물들이 뛰어나왔죠. 아마 로드킬을 피하려고 이렇게 그 핸들을 꺾는 이 순간 이제 그 튜브 트레일러가 전봇대를 들이맞고 차량이 전복돼서 아마 또 트레일러가 사고가 난 그런 사고인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고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외국의 수소가스의 사고 사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소로 인해서 가장 큰 사고가 아마 1937년도에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영화로도 한번 나왔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 힐덴브루크라고 수소 비행선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37년도 뭐 1차 세계 대전 뭐 이쪽 시절 때 세계의 이제 비행 기술 이런 것들이 보면 독일이 가장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독일에서 뭐 여객용으로 큰 비행선, 축구장 3개 정도의 크기의 그런 비행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승객을 심고 약 이제 100여 명 승객을 심고 독일 베를린을 출발해서 미국의 이제 유저지 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었죠. 근데 이게 좀 보면 그게 왜 수소를 갖다가 거기에 이제 뭐 수소 비행선이 됐느냐 이렇게 좀 이렇게 왜냐하면 수소가 그때도 이제 위험한 건지 모르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거기를 헬륨을 써야 되는데 헬륨은 사실 그 발화 위험, 폭발의 위험이 없지 않습니까? 또 가볍기도 하고 이제 그 비행선을 부상하기 위해서는 띄우기 위해서는 뭐 가벼운 가스를 써야 되는데 헬륨이 가장 적합한데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헬륨 제조의 특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독일로 팔지를 않았죠.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는 그런 비행선을 만들고 헬륨을 써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쓸 수가 없으니 그게 이제 수소 가스를 채우게 된 거죠. 채워서 이제 승객을 싣고 이제 미국 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하필이면 그 다다랐던 순간에 그 비행선을 갖다 정박시키는 이렇게 타워가 있습니다. 타워하고 여기하고 정전기가 발생돼서 정전기가 발생돼서 그 비행선의 표면에 이제 화재가 일어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 화재가 이제 그 표면을 태워서 그 안에 있는 수소가 이제 타게 돼서 급속하게 수소가 점화돼서 그 비행선은 추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6명이 사망을 하고 그 61명이 부상하게 되는 대형 사고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아마 그 사고의 동영상이 아마 뭐 유튜브에도 있고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 사고를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수소가스로 인해서 일어났던 사고인 거죠. 가장 큰 사고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 외에도 보면
수소는 산업 곳곳이 쓰이는 곳이 많은데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나 광산에 보면 광산에서 수소 가스에 대한 사고, 메탄도 있고 수소도 있고 있는데 광산가스라 그러죠. 광산에서 이제 뭐 이렇게 그 지하 자원을 굴착하기 위해서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뭐 그 석탄 성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면서 같이 이제 수소도 딸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소를 이렇게 뭐 안전하게 어떤 면으로 보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이유를 몰랐었죠. 근데 이제 그게 뭐 불을 피우고 또 이제 공기를 불어넣고 이런 과정에 수소가 폭발이 돼서 광산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이렇게 된 그런 사고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걸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 방폭의 개념, 방폭이라는 개념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 광산에서의 뭐 수소, 메탄가스의 폭발 이런 걸로 어, 어,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여기도 외국에서도 석탄 발전소 수소 탱크 폭발 사고 2007년에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고가 있죠. 그래서 수소 탱크에서 수소 배달 트럭이 수소를 납품하는 도중 수소가 누출되고 이제 점화원에서 폭발한 사고, 한 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한 그런 사고가 있고, 여기도 미국에서도 튜브 트레일러, 수소 튜브 트레일러가 이제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또 사고가 일어나는. 그래서 사고 일어나고 그 누출된 가스가 이제 불꽃에 의해서 차량의 불꽃에 의해서 점화돼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사고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본다면 실험실에서도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미국 미주리에서 생화학 실험실에서 용액에서 이제 수소 누출로 인해서 축적된 수소 가스가 폭발된 그런 사고로 그 연구원 4명이 부상당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뭐 미국에서도 수소 충전소 폭발 사고도 있고요. 또 뭐 수소 누출, 수소 치화 부족함 재질 사용,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아까 뭐 수소의 방출 밸브에 아무래도 방출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재질은 그렇게 많은 신경을 안 썼는가 봐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수소와 그런 이제 카본 스틸, 카본과 이렇게 반응을 해서 아무래도 경도가 약해져서 그쪽에서 이제 사고가 일어난 그런 사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사고가 있었고요. 다음은 작년에 일어났던 2019년도에 일어났던 노르웨이에서 수소 충전소 사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소 충전소에서 이제 화재가 나는 장면인데요. 2019년 6월 11일 날 이제 충전소에서 수소가 누출돼서 불이 붙고 화재가 일어난 폭발이 일어나서 불이 붙고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 옆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수소의 화재를 이렇게 보신다면 거의 화재가 이렇게 빨갛게 연기도 별로 없고 화재가 거의 안 보이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수소는 수소에 불이 붙으면 거의 완전 연소를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완전 연소 그 자체가 이제 연기를 동반하지 않는다는 거죠. 옆에 연기가 조금 이렇게 나는 것들은 아마 수소 말고 수소 위에 다른 이제 가연물이 타서 연기가 이렇게 나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충전소의 사고 원인은 이렇습니다. 오른쪽이 수소 용기입니다. 뱃셀입니다. 수소 용기와 이제 수소의 네크 부분을 갖다가 고정하는 저 볼트가 있는데 저 볼트가 제대로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꽉 이렇게 체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런 볼트가 느슨하게 이렇게 체결되어 있는 거죠. 그 볼트와 이제 네크 부분과 용기 네크 부분과 부싱 부분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가스켓이 이렇게 들어 있는데 2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들어 있는데 그 초기에는 아마 가스켓이 잡아줬지 않는가, 그 누출을 잡아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압력이 높아지고 용기의 압력이 높아지고 점점점 그 사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제대로 체결되어 있지 않은 볼트가 튀어나오면서 그 사이로 네크와 부싱 부분 사이로 수소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가 빠져나와서 아마 그 충전소 어느 부분가 이렇게 정체가 되고 그 정체된 가스가 점화원에서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 폭발력이 빵 이런 그 폭발 압력에 의해서 지나가던 자동차가 이제 뭐 그 충격에 의해서 아마 에어백이 터졌다 그러죠. 에어백이 터지는 그런 충격이 발생됐는데 그 전반적으로 이제 보면 이제 사고의 개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고압에 수소가 이제 누출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인해서 이제 불이 붙고 계속적으로 이제 화재가 지속되고 그런 형태의 사고가 아니었나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잘 체결되지 않은 볼팅에 의해서 아주 고압의 700바 이상의 그런 가스가 이렇게 체결되지 않은 볼팅을 밀어서 그 사이에 틈이 생기고 그 틈에 있는 게스킷을 파괴를 시켜서 그 가스가 빠져나와서 불이 붙고 그런 폭발이 되고 그런 현상이 된 그런 사고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싱 부분을 조금 더 본다면 부싱과 네크 부분이 이렇게 형성돼 있고 저런 부분에서 이제 그 제대로 체결되지 않았고 그 옆에서 가스가 누출됐는데 비록 저렇게 그 틈은 적어도 아주 고압이기 때문에 고속에 이제 가스가 이제 누출되기 때문에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제 2019년도에 일어났던 이제 강릉 TP에서 일어났던 수전의 시설에서 수소가 폭발된 이런 사건입니다. 이거는 아까처럼 수소가 누출돼서 점화원에서 폭발된 게 아니고 세 개의 탱크 안에 이제 수소를 저장을 하고 있어야 있는 탱크인데 그 속에 이제 산소가 들어가서 가연 범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가연 범위 안에 들어 있던 이제 수소가 원인 모를 정전기라든지 그런 점화원에 의해서 불이 붙고 저거 용기 내부에서 폭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폭발은 어떤 면으로 보면 현상적으로 보면 이제 화학적 폭발이지만 그 용기 자체로 보면 물리적 폭발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용기의 폭발력은 이 용기에 가 이제 견딜 수 있는 최고의 압력의 정도까지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상당히 먼 거리까지 피해를 입혔고 수백 메다까지 유리창이 파손되고 그로 인해서 그 폭발 압력에 의해서 2명의 이제 안타까운 사람이 죽고 한 그런 사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일어났던 수소 사고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수소의 특징을 많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울산에서 일어난 땡땡 합성수지 공장에서 일어났던 사고입니다.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부상한 그런 사고인데요. 앞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합성수지 공장이 PP인데요. 폴리프로필렌 공장인데 폴리프로필렌을 이제 만들면 소위 그 이제 그 프로필렌에서 폴리프로필렌을 만들려고 하면 이제 그 수소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단일 결합에서 이제 이중 결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소가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수소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압축기가 있고 수소 압축기가 있고 그 압축기를 제어하는 판넬이 있습니다. 전기 판넬이 있는데 그 수소 압축기 옆은 아무래도 수소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시설들이 전부 다 방폭 시설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판넬에서는 뭐 전기적인 스파크라든지 그런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 판넬 안으로 이제 그 불연성 가스를 집어넣어서 방폭의 형태를 만드는 내압 방폭의 형태로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수소 압축기가 있고요. 수소 압축기는 34
바 정도의 압력을 53바 정도로 옮기는 수소 압축기입니다. 노란색 부분이 전기 판넬인데 여기에 이제 질소를 통해서 불연성 가스 질소를 통해서 전기 판넬 안에 이제 공기를 불어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압 방폭으로 이게 그 방폭 성능이 유지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질소 배관에서 아까 수소 배관으로 가운데 이제 그 라인이 있습니다. 그 라인에 보면 많은 밸브들이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질소 배관에서 수소 라인에 보시다시피 그 이제 매뉴얼 밸브가 있고 그다음에 체크 밸브가 있고 매뉴얼 밸브 또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맹판이 있습니다. 또 체크 밸브가 있고 이렇게 이 많은 밸브를 통해서 수소 배관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는데 그날따라 이제 보면 이제 맹판도 제대로 작동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일부 이제 볼 밸브가 매뉴얼 밸브가 개방되어 있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원은 아무래도 저 체크 밸브라든지 매뉴얼 밸브를 믿었던 게죠. 근데 이제 그 가스는 뭐 이렇게 보면 고압에서 저압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소 배관이 34바의 수소 배관이 7바의 질소 배관 라인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잠겼으리라고 생각되는 저런 체크 밸브라든지 저런 보통 일반 밸브가 그쪽을 통해서 밸브가 이제 패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가 질소 배관 쪽으로 흘러가서 결국은 그 수소가 전기 판넬 안쪽으로 이제 흐르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죠. 전기 판넬 안에는 아무래도 거기에 전기 스파크라든지 점화원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소가 흘러가서 점화 폭발 가능한 농도가 될 때 이제 이 판넬이 폭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넬 앞에서 작업하던 두 명의 이제 작업자가 그 폭발 압력에 의해서 맞고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부상한 그런 사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판넬이 이제 폭발된 판넬의 형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많은 밸브와 그다음에 수소 배관, 질소 배관이 있는데 그 사이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던 각종 밸브라든지 체크 밸브, 맹판 이런 것들이 다 열려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 밸브를 통해서 고압의 수소가 패싱을 해서 질소 배관으로 넘어간 걸로 보입니다. 폭발 당시 폭발 위력이 얼마나 센 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저기에 스패너가 날아가서 저기에 다른 곳에서 꼽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판넬이 폭발돼서 부풀어 오른 그런 흔적이 있고요.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뭔가 하면 어떤 면으로 보면 아까 양압 유지형 밸브와 질소 퍼지형 밸브는 서로 분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처럼 그 판넬 가압용 밸브는 공기로 교체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동 전에 각종 이제 뭐 밸브의 개방 상태를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그 다음에 이제 계기와 이제 부속 설비에 대해서는 이상 유무를 주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를 안 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페일이 됐기 때문에 이런 수소 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소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고의 케이스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